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먼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날 있으셨나요? 아끼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어쩐지 내 다리 같지 않다고 느꼈던 그런 날 말입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힘이 빠지거나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아, 잠을 잘못 잤나 봐. 혹은 어제 좀 무리해서 걸었나 보네. 아니면 우리 모두가 결국 기대게 되는 그 말이요. 뭐? 이젠 나도 예전 같지 않지. 나이 들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지극히 정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넘긴 그 작은, 아주 작은 변화, 그 약간의 힘 빠짐, 무시했던 그 저림 증상이 사실은 다리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서 보내는 어쩌면 생사를 가르는 긴급한 구조신호, SOS라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끔찍하죠. 뇌졸중은 한순간에 닥쳐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뇌졸중이 항상 예고 없이 닥치는 게 아니라면요. 만약 우리 몸이, 특히 다리가 몇 주 혹은 며칠 전부터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리에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결정적인 뇌졸중 경고 신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신호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안면마비나 발음 문제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완전한 회복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극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뇌건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죠.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강력하고 반복되는 하나의 공통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 중 상당수, 사실상 대부분이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에 다리에서 이상하고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현실은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 대부분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혹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 타임을 비극적으로 놓쳐버렸습니다. 뇌에 관한 그 창문은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닫혀버립니다. 의사로서 그런 패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상상이 안 가네요. 가족들조차 아이고, 엄마,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가서 좀 걸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일까요? 애 하필 다리일까요? 우리 몸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른 부위도 많은데요. 애 다리가 이 특별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건 크게 2가지 이유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의 단순한 원리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몸의 순환계를 오래된 고층 아파트의 배관 설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펌프는 지하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장이죠. 자, 그럼 수압이 항상 가장 약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 꼭대기층이요. 물론 꼭대기층이죠. 중력을 거슬러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까요. 건물 주 펌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바로 우리 몸의 꼭대기층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입니다.
우리 순환계는 매 순간 중력과 싸우며 발기까지 피를 보냈다가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계 어디에선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즉주 펌프가 막혀서 전반적인 순환 압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의 근육과 그만큼 중요한 신경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바로 그때 다리가 약해지거나 저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두 번째 이유는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교차 배선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휘본부의 왼쪽 사무실이 공장의 오른쪽 사무실이 왼쪽을 관리하는 것과 같죠. 아, 좌뇌가 오른쪽 다리를, 우뇌가 왼쪽 다리를 조절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 뇌의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해보죠. 뇌에 특화된 문제입니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중 하나는 어디일까요? 오른쪽 다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리에게 얼마나 복잡한 일을 시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고 온 체중을 지탱해야 하며 똑바로 서 있기 위해 매 순간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다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다리의 역할은 너무나 복잡해서 뇌의 신호 전달에 아주 미세하고 작은 문제만 생겨도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뇌졸중 발병 전에 이러한 다리 관련 경고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일과성 화열 발작, TIA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증상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몸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이죠. 뇌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 정말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네요. 자,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펜을 준비하시고 잠시 주의를 조용히 하고 집중해 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다리가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익숙하게 들린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저도 정원 일을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곤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피곤할 때는 양쪽 다리가 다 무겁고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방금 전까지 멀쩡했다가 다음 순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가 갑자기 풀리는 거죠. 힘이 쑥 빠져버립니다.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힘의 상실이며 거의 항상 한쪽 다리에만 나타납니다. 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다리 스위치가 잠시 꺼진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한쪽만, 그리고 갑자기. 정말 명확하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핀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상 감각입니다. 에이, 다리 잘못 꼬고 앉으면 발은 맨날 저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앉아있다가 다리가 저리는 건 그 부위의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려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저림이나 감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맨발인데도 마치 양말을 신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손뭉치 위를 걷는 것 같다거나 바닥이 푹신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쪽 다리만 뜨겁거나 차가운 감각이 둔해지는 것, 예를 들어 샤워할 때 물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허리 문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가 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허리 디스크 같은 문제로 신경이 눌리면 보통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저림이 특정한 패턴을 따라 다리 아래로 뻗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앉거나 눕는 등 자세에 따라 증상이 나아지거나 악화되죠. 하지만 뇌 문제로 인한 감각 이상은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보통 한쪽에 갑자기 나타나며 자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앉든 서든 눕든 상관없이 그 둔하고 먹먹한 솜 위를 걷는 느낌이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네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다리를 질질 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카수, 포트드라프라고 부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발이 바닥에 끌리는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걸을 때 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발을 봤는데 유독 한쪽 신발 앞코만 훨씬 빨리 닳아있는 걸 발견할 수도 있죠. 이건 내가 발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라고 근육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이 아래로 툭 처지게 되고 땅에 끌리지 않으려고 다리 전체를 휘두르듯 걷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네 번째 신호로 이어지겠네요. 자주 발이 걸려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것. 정확합니다. 두 증상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완벽하게 펑펑한 바닥, 수천 번은 걸었던 내 집 복도를 걷는데도 갑자기 발끝이 걸려서 왈칵하고 넘어질 뻔하는 겁니다.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칠칠 맞게. 정신 좀 차려야지. 그리고 그게 바로 위험한 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 하죠. 하지만 이건 부주의함 때문이 아닐 수도, 시력이 나빠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벌프 고유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세프션, 벌프의 상실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공간 속에서 내 신체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는 능력, 뇌 속의 지도 같은 겁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팔을 들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이 감각입니다. 만약 뇌혈류 문제로 이 감각이 손상되면 내가 내 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장애물이나 심지어 펑지에서도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게 새로운 패턴이라면, 그건 엄청난 위험 신호입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뇌와 몸이 소통을 못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는 뭔가요? 다섯 번째는 다리 떨림 또는 의지와 상관없는 움직임입니다. 자, 분명히 하자면 이건 너무 오래 서 있거나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다리가 좀 떨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이건 다릅니다. 이건 내 허락도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떨림이나 실룩거림입니다. 근육에게 움직여 그리고 멈춰라고 말하는 뇌의 섬세한 신호 전달 체계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그것도 명확하네요.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과 비틀거림입니다.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를 탄 것처럼 바닥이 울렁거리거나 땅이 고르지 않은 것처럼 불안정하게 걷게 되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주된 허브 및 균형 센터인 소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발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신호네요. 방송 시작 전에 이게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말씀하셨죠. 네,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뭐라고? 좋아진다고? 이해가 안 되네요. 증상이 사라졌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괜찮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걸 저희 신경과 의사들은 TIA,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일과성이란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뇌혈관이 혈전, 피떡으로 잠깐 막혔던 겁니다. 몸은 비명을 지르며 그 모든 다리 증상들을 보냈죠. 하지만 순전히 운 좋게 그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다른 곳으로 밀려나면서 혈류가 다시 뚫렸고 증상도 사라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한순간 공포에 떨다가 이내 안도했겠네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웠네. 그래도 총알을 피했어. 총알을 피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죠. 총알을 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경고 사격을 본 겁니다. TIA는 피해간 총알이 아닙니다. 이건 파괴적인 대지진이 오기 전에 작게 럼블링하는 전조입니다. 이건 곧 닥칠 삶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뇌졸중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 변수입니다. 제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죠. TIA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3개월 이내에 완전한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맙서사 48시간이요. 고작 이틀 만에요. 이틀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 증상들 중 하나, 다리 힘 빠짐, 저림, 비틀거림을 겪었는데 그게 5분이나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괜찮아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켜보자거나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느라 사라진 경고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고라는 말이 이건 정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네요. 이걸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해드리죠. 두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8세 남성분, 돈슨 씨, 가명입니다.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주 잠깐 그랬다가 괜찮아졌죠. 물론 나이 탓이겠거니 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딸이 봤어요. 아버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딸은 아니에요. 아빠. 뭔가 이상해요. 라며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따님 덕분이네요. 저는 그 따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왼쪽 경동맥이 벌프 70% 벌프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죠. 거대한 뇌졸중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즉시 행동한 덕분에 저희는 그 막힌 곳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손주들과 뛰어놀고 계십니다. 그녀의 빠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꾼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해드려야 합니다. 제 잠을 설치게 하는 이야기죠. 72세 여성분, 스미스 씨, 가명입니다. 이분은 일주일 넘게 가족들에게 왼쪽 다리가 이상하다고, 감각이 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고, 안 돼요. 가족들은 좋은 뜻으로, 엄마,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좀 움직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그냥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에 왔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른쪽 뇌의 상당 부분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렸죠.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전신에 영구적인 심각한 마비가 왔습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빨간불이 번쩍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 두 이야기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이건 추상적인 의학 토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청자분들은 아마 지금 좀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제적 건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좋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대화의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뇌졸 중에 벌프 최대 80% 벌프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80%, 10%, 20%도 아니고 80%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운의 게임이 아닙니다. 관리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해야 할 4가지 핵심 영역으로 기결됩니다. 첫째, 혈압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이 1위의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고혈압은 섬세한 동맥 안에서 계속 모래를 뿌려대는 것과 같아서 손상을 일으키고 혈전이 생길 틈을 만듭니다. 목표는 120, 80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러 최소한 130, 80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하십시오. 공복 혈당이 100이 넘거나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병이라면 그건 혈관을 끈적끈적한 럼증성 설탕 시럽에 담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들러붙게 하고 막히게 만들죠. 셋째,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십시오. 이건 잘 아시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합니다. 즉, 튀긴 음식, 가공육, 과자 같은 건 줄이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등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여러분의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씩 활기차게 걷기, 심박수가 올라갈 만큼 빠르게 만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흡연만큼 빠르게 동맥을 망가뜨리진 못합니다. 또한 술을 절제하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잠을 자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뇌 건강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